제가 금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진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KRX 금현물이랑 IAU를 비교해 달라고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똑같은 금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금현물은요, 사실은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고, IAU는 미국 상장 금 ETF를 보유하는 개념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금 가격을 추종하죠. 근데 구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통화와 자산의 성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KRX 금시장 같은 금현물은요, 원화 자산입니다. IAU는 달러 자산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 가격이 10% 올랐는데 환율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IAU는요,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근데 금현물은요,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금만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현물 가시면 되고요. 금과 달러의 해지를 가져가겠다? IAU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금 이야기하면 IAU 매수하시면 된다. 달러까지 챙기는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IAU는요, 운용보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 0.2%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ETF는 보수의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금현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죠. 배당도 없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IAU는요, 미국에 상장된 ETF잖아요. 매도 시 해외 ETF 양도소득세 22%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니까 금만 단순하게 사고 팔고 싶다면 세금 측면에선 금현물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티미님께서는 금을 투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작은 그 골드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큰 거 말고 전 현물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봤을 때 이쁘고 금고에 던져 놓으면 사고 싶다 팔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뭐 그냥 잊어버리고 냅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적인 리스크, 실물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실물로 갖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로 IAU는요, 금 보관에 블랙락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내가 금을 운용하겠다. 그러면 IAU 사시면 되고요. 내 손에 금을 쥐고 싶다. 그러면 금 현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IAU는요,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미국 CPI나 FOMC나 전쟁 이슈 같은 것들이 밤에 터지잖아요. 그럼 IAU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금을 사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위한 건지, 달러 자산의 분산인 건지, 아니면 정말 수익을 내고 싶어서인지 잘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금을 접근한다면 IAU가 훨씬 더 전략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금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 금 현물, 진짜 금이거나 그 KRX 금연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금은 수익성 상품이라기보다는 방어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금을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딱 내 포트폴리오의 한 5% 내외 정도만 보험처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으로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은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할머니들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금반지 막 한 30개 갖고 있다.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금으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